네, 오늘은 스카이캐슬에 소개되었던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죠. 공부 잘하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엄마가 칠판에 써놓은 거부터 가르쳐봐. 이게 우주가 공부 잘하는 비결이래. 배운 거를 자기가 직접 가르쳐야 제대로 아는 거래잖아. A-B가 똑같으니까 X라고 치면 네, 수환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수업을 듣고 온 수업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수업을 하는 영상인데요. 이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베스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방법을 꼽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다시 그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직접 수업을 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단 한 번의 공부법으로 사실 10번을 공부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학 선생님들 중에 굉장히 젊은 영한 선생님이 거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가르치면서 점점 더 쌓일 수밖에 없고요. 개념이 확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이렇게 한다면 가장 베스트, 개념을 확립하는데 가장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 방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방법론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꾸준히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꾸준히 누군가에게 수업할 대상이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혹은 중학교 때부터 내려가면 중학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대치동에서 이런 학원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없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성취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수업을 하고 돌아갔을 때 나는 뿌듯해라는 것을 느끼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시행하려면 사실 듣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강사들, 보통의 선생님들을 뛰어넘는 선생님들이어야지만 학생이 수업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다시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상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는 계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가장 좋은 공부법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친구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친구와 내가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 나한테 질문하는 친구, 둘 중에 어떤 친구가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본능적으로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수학에서 내가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질문을 해결해 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내용은 좌뇌에서 관장하고요. 언어적인 내용은 우뇌에서 관장을 해요. 즉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혹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좌뇌에 있는 내용을 우뇌로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가 어긋나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질문을 해결해 주는 상황에서 나는 두뇌를 2배, 3배, 4배씩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개념의 확립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해주는 친구한테 오히려 우리는 밥을 사야 돼요. 더 질문이 없느냐라고 친절하게 물어봐야 되고요. 질문도 친절하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게 나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는 질문, 새학기가 시작되면 너는 질문을 해주는 친구를 사귀어라. 질문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의 질문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는 친구를 나한테 질문해 주는 친구로 사귀어라. 그게 10배쯤의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는 사실 나보다 좀 못하는, 나한테 질문을 해주는 친구, 고마운 친구예요.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것이 그 어떤 무엇보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아니다 이거죠. 저는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없고요. 그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그런 친구 없어요. 질문을 해주는 친구 없어요. 뭐 성격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적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노트에 이렇게 적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이 이 방법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그 노트 정리라고 하죠.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는 전체 내용을 적어보는 그 과정이 사실은 수업을 하는 내용이랑 비슷한 거예요. 수업을 준비하는 내용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적어봄으로써 그 내용을 내 머릿속에 넣는다. 마치 수업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빈 종이에요. 그러니까 빈 A4 용지에다가 내가 제목만 적어놓은 상태로 그것을 다 적어 내려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참고하지 마세요. 빈 책상에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책도 참고하지 말고 제목만 적어놓은 상태로 내가 얼만큼 적을 수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아마 몇 개 적다가 말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연계성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뭐 집합 단원이다 라고 했을 때 집합, 그 다음에 부분 집합, 혹은 그 전에 집합의 정의, 그 다음에 부분 집합하고 집합의 연산, 그 다음에 연산의 정의, 그 다음에 연산의 법칙, 이런 것들이 쭉쭉쭉 이어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수학은. 그래서 적어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전체를 적을 수 있다는 건 전체의 연계성을 알고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빈 책상에, 빈 종이에다가 적어보는 거죠. 처음엔 잘 안 될 텐데 자꾸 하다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야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그것을 적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잘하는 학생들의 노트 정리 해놓은 것은 별로 큰 효용 가치가 없어요. 제가 겪은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컨닝 페이퍼를 만든 적이 있어요. 컨닝 페이퍼를 한번 적고 전체 정리를 한 거죠. 전체 정리를 하고 이 암기 과목이었는데 전체 정리를 하고 실제로 한 A4 한 3장 정도 나왔어요. 3장 정도 나온 거를 3장을 들고 컨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최대한 압축했어요.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고 압축을 해가지고 A4 한 장 정도로 압축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들고 어떻게 볼 수는 없잖아요. A4를. 그래서 A4를 접었을 때 한 5등분 정도 된 긴 부분에다가 다시 옮겨 적었어요. 옮겨 적는 과정에 그걸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핵심 내용들만, 나올 것 같은 내용들만 적은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그것을 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압축하는 과정에서 다 외워버린 거죠. 전체 내용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보기를 행한다면 앞선 두 과정에 비해서 좀 미흡하지만 수학 내용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수학을 정립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말씀드린 3가지 사항 중에서 본인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첫 번째부터 가장 좋아요. 첫 번째가 가장 좋고 두 번째가 그 다음이고 세 번째가 그 다음이에요. 보통의 경우에 1, 2번이 거의 힘들기 때문에 세 번째로 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이대로만 꾸준히 해주신다면 수학 실력이 오르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